네, 안녕하세요. 기가몬 코리아에서 컨설턴트 업무를 맡고 있는 유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상화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확보된 가시성을 통해 보안 확장성을 증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가시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은 재택근무로 바뀌었고 학생들의 수업 환경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트래픽이 늘어나고 IT 인프라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트래픽이 늘어났다는 것은 보안 장비들이 검사해야 될 트래픽의 양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어떤 때보다 IT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켓에서 보통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라는 제품을 정의를 할 때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프라상의 트래픽을 수집을 하고 수집된 트래픽을 최적화하고 최적화된 트래픽을 보안 장비나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기가몬의 차세대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도 이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패킷 수집 단계에서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화된 환경, 클라우드 되는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하고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중복 패킷을 제거하고 중요한 데이터에서 마스킹을 하는 것 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토콜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식하고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메타 데이터를 생성해서 보안 툴에게 전송을 하고 SSR 암복화 데이터를 보안 장비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런 최적화된 트래픽을 보안 장비나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을 할 때 1대1 혹은 1대 N 혹은 N대1의 형태, 다양한 형태로 보안 장비에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일반적인 기업의 IT 인프라 구성 환경인데요. 외부 연결을 위한 인터넷이 있고 클라우드와 원격 지사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보안을 위해서 다양한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 혹은 OOB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런 구성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고려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신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보안 장비의 장애가 전체 네트워크나 서비스 업타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한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특정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을 해당 보안 장비가 검사함으로 인해서 그 보안 장비의 성능의 컴퓨팅 리소스를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백업 트래픽과 같이 하이 볼륨이지만 로우 리스크한 트래픽을 와프와 같은 보안 장비가 검사함으로 인해서 와프의 어떤 컴퓨팅 리소스가 낭비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가몬의 차세대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좀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패킷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물리적인 인프라 환경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가상화된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한 후 수집한 트래픽에 대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토콜에 대해서 필터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암복화 기능을 통해서 예전에는 각각의 개별 보안 툴들이 진행을 하던 그런 암복화 작업을 저희 기가몬 패킷 브로커가 일괄적으로 수용해서 다양한 보안 장비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넷플로우나 메타데이터 등등을 생성해서 실제 로우 패킷이 아닌 그런 메타데이터 값을 다양한 보안 장비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비용 절감의 문제, 가시성 확보의 문제, 인프라의 어떤 관리 효율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셨고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밴드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실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설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무인스턴스의 부하가 증가하고 성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그 보안 모니터링의 인프라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기가몬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 에이전트의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스펙 내 기능, 예를 들어서 AWS 같은 경우에는 VPC 미러링과 같은 에이전트 리스 기반의 방식으로 트래픽을 수집한 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된 트래픽을 최적화하는 그 장비가 저희는 이제 V 시리즈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형태의 패킷 브로커입니다. 이 V 시리즈에게 전송을 하게 되고 V 시리즈가 수집된 트래픽을 최적화한 후에 그 트래픽을 클라우드 내의 보안 툴 혹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보안 툴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 구성 요소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VM에 실질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형태의 패킷 브로커인 V 시리즈가 있고요. 이들을 관리해주는 컨트롤러, 그리고 클라우드 구성 요소를 중앙에서 하나의 콘솔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 콘솔인 패브릭 매니저로 구성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구성 모습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 방식 혹은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수집된 트래픽을 V 시리즈에서 수신해서 해당 트래픽을 최적화한 후에 그 트래픽을 클라우드 내의 보안 툴 혹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보안 툴에게 터널링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일 거고요. 이 구성은 조금 클라우드를 시작하는 혹은 POC 단계의 좀 간단한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마 실질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될 겁니다. 어떤 비즈니스의 유닛 혹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별로 VPC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요. 보안팀 혹은 네트워크 팀에서 사용하는 VPC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시큐리티 티어를 구성한 후에 각각의 VPC에서 수집된 트래픽을 V 시리즈라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패킷 브로커에게 전송을 한 후 이 V 시리즈가 해당 트래픽을 클라우드 내의 보안 툴 혹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보안 툴에게 전송을 하게 되는 형태이고요. 퍼블릭 쪽 말고 이번에는 프라이빗 쪽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가상화 쪽을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 아마 오픈 스택과 VM웨어일 겁니다. 그래서 오픈 스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오픈 스택의 경우 가상화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하게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VM의 에이전트 형태로 설치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VM이 있는 그 하이퍼바이저에 버추얼 스위치의 에이전트 형태로 설치돼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마 익히 들어보신 OVS 미러링이라든가 OVS DPDK 미러링을 지원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고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VM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VM웨어에서는 V모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VM이 이동을 할 때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룰을 재배치해 주는 형태인 건데요. 오픈스택에서는 그런 내용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기가몬에서는 그런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인지하고 지원을 해서 VM이 이동하는 경우에 그 VM을 따라 룰을 자동으로 재배치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VM웨어의 경우에는 아마 EXX, NXX를 고려해야 할 거고요. VM웨어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은 약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VM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이 아닌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VM의 하이퍼바이저 위에 어나더 VM이 돼서 그 해당 버추얼 스위치에 흐르는 트래픽을 수집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EXX, NXX 모두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EXS의 경우에는 이제 V모션을 저희가 V센터와 연동을 해서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VM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 VM 마이그레이션을 저희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 해당 VM에 적용된 룰을 자동으로 재배포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X가 서버 가상화라면 NXX는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EXX, NXX 모두 동일하게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어나더 VM의 형태로 존재해서 그 버추얼 스위치 상에 흐르는 트래픽을 수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NXX 역시 그와 같은 형태로 트래픽을 수집을 해서 수집된 트래픽을 최적화한 후에 보안 툴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가상화 환경에서의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안을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AWS, 애저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형태의 방법, 에이전트 방법 혹은 에이전트리스 방식으로 트래픽을 수집하고 있고요. AWS 같은 경우에 에이전트리스 방식은 VPC 미러링이라는 AWS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애저에서는 VNet 미러링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아직 APEC 리전에서는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스택의 경우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VM에 직접적으로 설치돼서 해당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 혹은 그 VM이 설치된 하이퍼바이저의 버추얼 스위치에 저희가 에이전트 방법으로 설치돼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OVS 미러링, OVS DPDK 미러링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VM웨어는 EXX, NXX 모두 동일한 형태로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하이퍼바이저의 어나더 VM이 돼서 그 버추얼 스위치 상에 흐르는 트래픽을 수집하는 형태로 트래픽을 수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트래픽들을 V 시리즈라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패킷 브로커를 통해 최적화를 하고 그 최적화된 트래픽을 클라우드 내 혹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다양한 보안 툴이나 성능 분석 툴에게 전송하는 형태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가원 전체 제품에 대한 통합 포트폴리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물리적인 환경, 가상화 환경에서 먼저 트래픽을 수집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탭이 존재하고요. 가상화된 환경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하기 위한 버추얼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탭, 버추얼 탭에서 수집된 트래픽들을 하나로 집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TA라고 트래픽 어그리게이터라는 제품이 존재를 하고요. 이 제품을 통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H 시리즈라는 장비로 트래픽을 전송을 하게 되면요. 그 윗단에 지금 방금 보시면은 플로우 매핑이라든가 클러스터링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OS 레벨에서 제공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최적화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보 패킷 제거라든가 마스킹이라든가 넷플로우, 메타데이터 이런 기능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구매를 통해서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물리적인 탭뿐만 아니라 집선 장치, 그다음에 H 시리즈 장비 같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통합 관리 콘솔인 FM 매니저, FM이라는 그 장비를 통해서 이 장비들을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서드 파티의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가 API를 통해서 자동화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트래픽을 수집을 하고 최적화하고 보안 툴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을 조금만 상기시켜서 다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보시면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하게 되고요.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보안 장비가 인라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혹은 OOB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저희가 각각의 보안 툴에게 맞는 그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요.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로드 밸런서가 없어도 다양한 보안 툴들에게 로드 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기능과 보안 툴의 헬스를 체크할 수 있는 헬스 체크 기능,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이패스를 해줄 수 있는 기능, 그럼 SSL 트래픽에 대한 암복화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OOB로 연결된 제품 보안 툴의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패킷을 슬라이싱 할 수도 있고요. 이 보안 툴로 전송되는 트래픽이 MPLS 헤더라든가 VXLN 같은 어떤 헤더를 달고 들어오는 경우에 그 헤더를 제거하는 기능, 혹은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경우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마스킹을 하는 기능, 혹은 보안 장비에게 전송될 때 별도의 로드 밸런싱 없이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 기능, 혹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 어플리케이션 혹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기능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이 기능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라이센스 형태로 구매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 단계를 거쳐서 보안 장비라든가 성능 분석 장비에게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1대1 혹은 1대-N 혹은 N-1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보안 툴에게 전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수집된 트래픽을 단순하게 보안 툴에게 전송하는 것을 넘어서
그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서 보안 툴에게 전송을 하고, 보안 툴이 그 최적화된 트래픽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외부 트래픽에 대한 어떤 IT 인프라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게 되고,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탐지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그 위협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저희는 이거를 소프트웨어 정의 가시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 사례 중에요. 저희 고객사에서 디도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디도스 시스템이 어떤 특정 서버의 IP가 혹은 IP 대역이 공격을 받는 것을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디도스 시스템이요, 저희 장비에게 이 공격을 받는 IP 대역만 별도의 룰로 만들어서 우회를 시키는 이런 룰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IP를 제외한 나머지 트래픽들은 정상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구성을 했고요. 저희는 그것을 소프트웨어 정의 가시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초반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한 3가지 정도의 고려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잡하고 그래서 어떤 신규 보안 장비 솔루션을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문제. 두 번째로는 보안 장비들이 이렇게 인라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안 장비의 장애가 전체 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전체 네트워크라든가 서비스 업타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또 하나는 보안 장비들이 이렇게 인라인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해당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을 보안 검사를 해서 보안 장비의 어떤 컴퓨팅 리소스가 낭비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저희 장비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 어떤 형태로 바뀔까요? 바로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1번을 통해서 들어온 트래픽이 IPS로 전송을 돼야 되는데요. IPS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로드 밸런서가 없이 IPS에게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을 해주게 되고요. IPS 보안 검사를 거쳐서 나온 트래픽이 와프를 거쳐서 그 다음에 ATP로 전송이 되는데, ATP도 복수계의 ATP 장비가 있으면 이렇게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인프라를 굉장히 단순하고 관리가 유연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AFI는 저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필터링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인프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약 3,2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그 3,20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약 30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이게 P2P 트래픽인지 소셜 미디어 트래픽인지 혹은 DB와 관련된 트래픽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관리자 입장에서 이 트래픽은 보안 장비로 반드시 전송되어야 한다라는 트래픽이 있으시면 해당 트래픽을 클릭만 하시면 그 트래픽이 바로 보안 장비로 전송되는,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이 트래픽들은 보안 장비로 전송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트래픽만 클릭을 하셔서 약간의 설정으로 그 트래픽을 제외한 나머지 트래픽이 보안 장비로 전송될 수 있는 거고요. AFI를 통해서 트래픽에 대해서 이렇게 선별적인 선택을 하셨다면 그것은 로우 패킷을 전송하는 부분이고요. 로우 패킷 외에도 우리는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프로토콜에 대해서 메타데이터 값도 같이 전송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AMI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HTTP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로우 패킷뿐만 아니라 그 HTTP 리스폰스 코드 값, DB에 관련된 경우에는 로긴에 관련된 정보 값, 파일과 관련된 경우에 드랍박스라든가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요즘 그런 거와 관련된 거는 유저 로긴에 대한 정보, 만약에 파일과 관련된 경우는 파일 네임, 파일 사이즈, 파일 타입, 파일 크기,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약 5천여 가지의 메타데이터 속성 값을 통해서 내 외부 트래픽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의 그 사례를 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인프라 구성 환경에서 저희 제품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간단하고 인프라의 구성이 굉장히 간단한 걸 직접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좀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성능 및 운영을 최적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기존의 네트워크 백본이 10G를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40G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트워크팀, 보안팀이 서로 협의를 하셔야겠죠. 만약에 네트워크팀만 40G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보안팀에 있는 보안 장비는 인터페이스 속도가 맞지 않아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반대로 또 보안팀에서의 보안 장비만 40G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오른쪽 보시는 화면 것처럼 기가먼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떨까요? 네트워크 쪽은 먼저 40G로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그리고 보안 장비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10G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어떤 별도의 네트워크 팀과 보안 팀이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기간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없이 원활하게 바로 네트워크 변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가 40G로 업그레이드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10G 보안 장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안 장비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 사례도 있고요. 이 부분은 가시성의 향상에 대한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이 탭도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스위치의 어떤 스팬을 이용하는 형태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그 스팬 포트는요, 2포트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제약적인 부분도 있고요. 내가 모니터링하고 싶은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혹은 10개 정도의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보고 싶은데 보안 장비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2개 혹은 4개 혹은 성능 분석 장비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2개로 인해서 보안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희 기가먼 장비를 도입하시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싶으신 구간이 5개든 10개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장비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간을 다 연결을 하시고요. 기존의 보안 장비 혹은 분석 장비에서 제공한 인터페이스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가시성이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요즘 SSL 트래픽 같이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가문에서도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암호화된 트래픽은 인바운드에 대한 암호화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우리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아웃바운드에 대한 어떤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에서는 그 기능을 동일하게 둘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외부에서 우리 서버에 접속을 하는 형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SSL 복호화 트래픽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서버의 인증서라든가 키값을 저희 장비에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각각의 보안 장비들이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복호화를 하고 다시 암호화를 해서 다음 보안 장비에 넘겨주면은 그 보안 장비가 다시 복호화를 하고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 어떤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장비가 암호화된 트래픽을 받았는데 일괄적으로 그것을 복호화를 해서 다양한 보안 트랙에 그냥 이렇게 준다면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보안 장비가 일반 플레인 텍스트를 보는 거하고 암호화된 트래픽을 보는 거하고 성능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게 된다는 거죠. 기존에 10G 인터페이스를 가진 보안 장비가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하게 된다면 아마 그 퍼포먼스는 5G, 4G, 3G 이렇게 굉장히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보안 장비가 암호화된 트래픽을 받는 것이 아닌 어떤 플레인 텍스트를 받게 되면 그 성능은 5G, 6G, 7G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더 많은 트래픽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장인 것 같습니다. 벌써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현재 지금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IT 인프라는 유연하고 빨라야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팀과 보안 팀은 한정된 예산으로 네트워크의 성능과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가몬과 상의하십시오. 기가몬이 여러분의 인프라를 더 간편하고 유연하고 동작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보안 장비의 성능을 최대화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